안녕하십니까, 성구현입니다. 중국어 강사입니다. 혹시 중국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저를 아시는 분, make some noise, 소리 질러. 또 왜냐면은 제가 또 너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곧 10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실버 버튼을 들고 있겠네요. 네. 죄송해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유아 중국어에 대한 컨텐츠의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사실 그 유아를 저도 지금 자녀가 2명 있어요. 2명 있는데 중국어 전문가, 난 강사잖아요. 어떻게 중국어를 시키지? 언제 시키지?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빨리 시키려고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대체 영어는 조기교육이 있는데 중국어는 대체 언제 시켜야 되는지,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시켜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어릴 때부터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한글 띄기 전에 시작해도 되는지, 제 개인적이지만 나름대로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요걸 좀 살살 풀어나가면서 여러분과 한번 소통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성인학원 출신 강사예요.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기초만 1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자랑하는 거예요. 어필하는 거죠. 나름 빅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성인분들께서 중국어를 처음 접하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지금 열의 여덟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중국어 하나도 모르는데, 한자도 모르는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작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정말 잘못 알고 오신 거예요. 저도 중국어 시작할 때 진짜 제가 사실 대학교가 한문학과 전공인데 여러분, 학사경고, 제가 방어 별명이 선동열이었어요. 학점이 0.47. 한문학과에서 하늘 천 따지밖에 모르고 제적을 당했었죠, 여러분. 이런 사람도 중국어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한자가 필요가 없어요. 한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병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중국어 시작할 때 한자 밑에 영어가 써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발음 기호, 알파벳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부터 따라하세요. 병음, 이제 그걸 병음이라고 합니다. 중국어로 뭐 pin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음을 가지고 충분히 기초로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심을 해드려서 첫 수업 끝나면은 거의 다 이런 말씀을 해요. 진작 시작할 걸, 한자를 안 배우네요. 첫 시간에 한자를 안 배우거든요. 어쨌든 이런 공포심을 가지고 늦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로 유아나 아동, 우리 애기들은요, 두려움 없이 덤빌 수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냥 중국어 해볼까? 중국어란 말도 안 하잖아요. 멍멍이를 보시면서 까오 하면은 그게 그냥 개인 줄 알고 까오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려움 없이 덤빌 수 있다는 이 장점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국어는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어떤 광고들 보신 적 있나요? 중국어 어렵지 않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팔로우 미. 정말 말도 안 돼요. 뭐 2주면 입이 트여요. 말도 안 됩니다. 2주 만에 입이 트이면 제가 등록을 할게요. 중국어는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기초는 되게 쉬워요. 지금 제 앞에 영상 우리 팀 매니저님들, PD님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정말 시간만 되면 이분들께 10분 동안 강의하고 싶어요. 10분 만에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네요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존칭어도 있고 조사가 많잖아요. 중국어는요, 할머니 말 안 해, 끝이에요. 나이 뿌쇼 이러고 집에 간다니까요, 성인분들이. 그러니까 중국어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근데 무책임하게 중국어는 쉽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기초는 되게 쉽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과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한글 배울 때 사실 기억나세요? 보통 애기들 집에 가면 다 문에 뭐 있어? 가나다라 마바사 써있죠? 맞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모음, 자음이 있죠. 중국어도 똑같습니다. 중국인 애기들이 처음 중국어 배울 때 그 병음표가 있어요. 우린 가나다라 마바사 순서대로 외워야 되죠? 중국어도 뽀, 포, 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중국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 사람들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강한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절대 이 병음표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이 병음표를 보면서 뽀, 포, 모 이런 공부법은 정말 따분하고요. 그때뿐이에요. 근데 사실 모든 유아 중국어나 우리 뭐 교원에 보면 도이세 중국어 있잖아요. 거기에도 병음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병음표는 괜찮아. 왜냐면 이런 따분한 병음도 도요새 중국어 같은 병음 이런 카드를 보면서 공부하면 상당히 또 흥미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뽀면은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리면서 상당히 유아들에게 그런 흥미를 고취시키는
그런 또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를 보여주면서 보어 이런 건 괜찮죠. 단 보여주면서도 우리 보호자분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절대로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마라. 이거 뭐라고 읽었지? 보어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우리 애기들은 단어를 통해서 병음을 정리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 멍멍이, 고, 닭, 지, 양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께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성인 유아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요. 좀 더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유아 아동을 타겟으로 하는 중국어 기초 발음은 뭐 애니메이션이나 사파를 통해서 단어를 재밌게 배우겠죠.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루의 공부량을 정확히 정해라. 빠밤. 단 주말은 쉬고 월화수목금 여러분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이나 할 수 있을까요? 직업이 있는 우리 성인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맥시멈 제가 5개 해서 7개면 충분하고요. 우리 애기들은요. 아직 한국어도 잘 못 뛰는 애들한테 지금 이 중국어에 대해서 압박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하루에 3개에서 한 4개 정도만 꾸준히 계속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라도 요새 중국에 유학 가서 중국어 배워야지.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라도 단어를 하루에 3개, 4개 병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냥 한자 보시면서 편하게 따라하는 그런 학습량을 정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학습자분들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뭐 라디오 진행도 하고 있고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 여러 가지 하면서 나름 제 명언으로 만들어서 밀고 있는데 배우는 건 의미 없다. 무조건 머리에 남아야 된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1시간만 동안 수업을 하면은 7시부터 수업을 하면은 8시 반에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그 단어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냐. 필기만 하면 뭐예요? 말을 해야지. 동의하시죠? 맞아요. 이것도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학습량을 정해서 공부하는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학습량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컨텐츠를 통해서 단어를 외울까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핑계입니다. 정말 많은 컨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도요새 중국어도 보면은요, 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컨텐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네, 사실 그리고 우리 유아 애기들, 성인분들 마찬가지지만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중에서 뭐가 제일 안 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쓰기가 제일 어려워요. 순서를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트이는 게 귀예요. 저 중국에서 처음 유학 갔을 때 유학원에서 이제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정말 니하오도 모를 때 솔직히 니하오는 알죠. 니하오밖에 모르는데 딱 TV를 켰어요. 아나운서가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下个消息我们一起关注一下天气预报뭐 이렇게 나오는데 야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쟤 뭐라는 거지? 사실 어떻게 들리세요? 중국어 모르시면 我们一起来关注一下 어떻게 들리세요? 빵쩍빵쩍빵 이렇게 막 들리잖아요. 야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3, 4개월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귀가 먼저 트여요. 가장 먼저 트이는 게 귀예요. 그 다음에 입. 정말로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쓰기. 요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 패턴은요.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린 거예요. 특히 이 쓰기는요. 절대로 단기간 완성이 불가합니다. 우리 한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급하잖아요. 한자가 안 외워져요. 저한테 이제 1달, 2달 배우신 분들이 막 카톡이 와요. 카톡 하셔! 보면은 선생님 중국어 공부 1달째인데 한자가 안 외워져요. 어떡하죠? 제가 이래요. 그러면 1달밖에 안 하셨는데 당연히 못 외우죠.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아 그런가요? 그분의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니고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쓰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획순? 또 획순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획순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잘 그리세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자를 어떻게 외우나요? 역시 학습량에 귀결됩니다. 같은 한자를 깜지 쓰듯이 하루에 100번 예를 들어서 강아지, 오늘 멍멍이만 예를 드네요. go 이 글자가 있어요. 100번 쓰는 거야. 그리고 내일은 안 쓰고 내일 모레도 안 쓰고 한 일주일 만에 써보려고 그래. 써질 것 같아요? 절대 안 써지지. No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 글자라도 go 2번만 쓰면 오케이 오늘까지만 써. 내일 또 써. 2번 오케이 다음날 또 쓰는 거야. 근데 이게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 암기를 잘할 겁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국어 쓰는 한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분들께 강요할 때 물론 뭐 원데이, 1일차 한자 쫙 있을 거예요. 아마 최소 10개 넘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한 2단어에서 3단어만 딱 외우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한 4단어까지만. 오케이, 양보 많이 했어요. 4단어까지만 딱 쓰게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면서, 대신 말하면서요. go, go 이런 거요. 얼마나 좋아요. 말하기와 듣기도 살짝 볼까요? 여러분, 듣는 게 가장 먼저 트인다 그랬죠? 사실 저는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중국어 선배로서 저 같은 시행착오,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께 팁을 좀 드릴게요. 듣기는요, 일단 우리 애기들 중국어 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지금 이 영상 보시죠? 그러면은요, 중국 드라마가 제일 좋긴 한데 그 성인들 위주고 애니메이션도 정말 잘 돼 있어요. 애니메이션. TV로 돼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멈추고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사실 휴대폰, 뭐 애기들 많이 보면 안 되지만 공부에 뜻이 있으시다면 정말 그 순간만큼은 오늘 중국어 컨텐츠, 중국 애니메이션 보는 시간 10분 동안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중국 애니메이션 10분 동안 보는데 대신 반복하는 거예요. 양을 반복하는 거예요. 한 1분 정도의 대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你好, 你去哪儿? 안녕, 나 어디 가? 我去图书馆. 나 도서관 가. 딱 끝. 그 다음 내용 궁금해해도 아니야, 뭐 철수야, 오늘 여기까지야. 你去哪儿? 我去图书馆. 대신 해석은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너 어디 가를 중국어로 你去哪儿? 你去哪儿? 이렇게. 我去图书馆. 나 도서관 가. 도서관 가. 여러분, 이게요, 도서관, 도서관. 사실 듣기만 하면 거의 비슷하죠, 한국어랑. 그죠? 이런 거 많진 않습니다. 참고로 그럼 맞춰보시겠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중국어 기초도 아직 없는 거죠? 자, 제가 동물 중에 한 종 말해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콩롱, 콩롱. 뭐게요? 공룡. 우리 매니저님 맞췄어. 공룡이 이런 식이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하나 더 할래. 身份证. 명사예요. 맞춰보세요. 身份证. 身份证. 뭘 것 같아요, 매니저님? 신분증 맞습니다. 저는 중국어 안 하셨거든요.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기가 상당히 한국인에게 유리해요. 비슷한 한자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보호자의 몫이겠죠. 물론 이렇게 하려면 보호자가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말하기 같은 경우는요, 정말 역시 또 왕도가 없습니다. 같은 말 계속하는 거죠. 어때? 어떻게 지냈어? 怎么样? 怎么样?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못 알아들어도 怎么样? 한번 해주고 한국말 해주고 어땠어? 怎么样? 어땠어? 怎么样? 그러니까 많은 요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목표를 낮춰서, 개수를 낮춰서 이 말하기, 듣기, 쓰기에 편입이 되면은 조금 더 우리 애기들이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 학습을 좀 더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균형 있게 공부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쓰기에 많이 등한시를 하거든요. 기초 때 절대로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말, 듣고 그리고 쓰는 거를 같이 하는 걸 해주십시오. 이 세 개를 같이 하려면요, 양들이 적어야 되겠죠. 욕심 부리지 마라. 이게 오늘 저의 팩트, 바로 조언이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습자 혹은 학습자분들의 우리 보호자분들께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공감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 좋다 이거야. 나는 사실 뭐 어떻게 지내? 뭐 공룡 이런 거 중국어로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컨텐츠가 잘 돼 있다고. 오케이 찾았어. 근데 발음을 했어. 사실 보호자분들도 기초고 애기도 기초야. 그럼 이게 발음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피드백이죠. 바로 중국어 멘토가 꼭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습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 대다수가 중국인 멘토가 없잖아요. 네, 중국어의 특성상 사실 이 현지인의 발음 혹은 중국어 전공자의 피드백은 제가 봤을 땐 필수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교원에서 도요새 중국어가 있는데 도요새 중국어에 보니까 화상학습, 오 비대면 좋아. 화상학습 1대1을 통해 중국어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런 중국어 공부의 피날레이자 복습의 끝판왕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는데 상당히 체계적이에요. 시스템이 좀 안정돼 있고 좋아. 그리고 교정받은 발음을 본인 것으로 소화해야 됩니다. 여기서 소화라는 거는 배운 거를 선생님 맞아요? 자신 있게 발음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애기들한테 이걸 1대1을 시키는 분들은 옆에 부모님들도 사실 약간 이렇게 염치 없지만 이렇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 발음이 맞는지 봐주실래요? 하시는 김에 어머님은 수강료 대상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애기만 봐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스님들이. 네, 그래서 웬만하면 애기들이 공부할 때 보호자분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대1 하고 있어. 아빠 설거지하고 올게. 엄마 설거지하고 올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면은요, 아기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게 나중에 집에서 나중에 끝나고 이제 엄마 나 오늘 강아지 배웠어. go. 그게 맞게 발음하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우리 아기들의 보호자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현실성이 좀 없나요? 바쁘다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현실이에요. 아기들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옆에서 이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로. 네, 그 반복 숙달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화상학습의 또 가장 큰 맹점은 보호자분들도 같이 공부를 해줘라. 그리고 지겹더라도 2번, 3번 반복은 반복이 아니다. 30번 이상 반복을 해야 이 정도는 이제 머리에 들어왔겠다. 아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저도 이제 곧 40살인데 아니 하루에 단어 5개를 외웠어요. 그 다음날 전날 배웠던 5개가 기억납니까? 안 나요. 왜냐면 우리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진짜로. 시험 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투적으로 외우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줄여서 학습량을 정해서 말하기, 듣기, 쓰기, 균형적인 학습을 해라. 사실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게 다 아는 얘기를 들으신 걸 수도 있어요. 저 큰애가 지금 현 시점으로 24개월인데요. 선생님이 중국어 강사니까 하준이도 중국어 잘하겠네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한국어도 잘 못해요. 맨날 이게 뭐지? 제일 많이 쓰는 말. 아니야. 뭐만 하면 아니라 그래요. 자, 제가 지금 그 친구한테 중국어를 알려주려고 사실 노력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가장 만만한 게 양을 중국어로 양 비슷하잖아요. 양 우리 양을 중국어로 양 강의합니다. 반복하려면 선생님이 지금 30번 양 집중 못해요. 집중 못하더라고요. 양 못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하루에 막 세네 단어씩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만 계속했어요. 3, 4일 동안 양 물론 그냥 양한 게 아니고 그림을 보면서 24개월 아직 어리잖아요. 가리키면서 양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성조를 주는 거야. 양 한 게 아니고 양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분들의 인내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30번 이상 반복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300번이에요. 고 봐요. 한 단어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쵸? 요렇게 이건 제 경험을 정말 말씀드린 거니까 그나마 양은 또 쉬운 건데 그죠? 개, 멍멍이는 go 뭐 우리말에 없는 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기 교육은 중요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여러분도 반드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어는 분명히 쓸모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이유는요. 여러분께 우리 교원 도요새 중국어만 들으십시오. 다른 거는 별로예요. 이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균형 있게 학습하시고 하루의 양을 정해서 편하게 반복 숙달하시면은 처음에 중국어에 대한 그런 압박을 벗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정말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우리 제 자녀에게도 5살 정도부터는 4살? 5살부터 중국어 시키려고요. 진짜로 조금씩 그림 보면서. 이 친구들은 좀 유리하죠. 제가 중국어 그래도 하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막연히 애기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같이 보시면서 따라하시면서 흥미를 느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영상 재밌으셨으면 어떻게 되나? 좋아요? 구독인가요? 이거 채널 버릇이 돼가지고. 네. 우리 도요새 중국어 교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전 또 기회가 되면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중국어는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됩니다. 再见! 잘 가란 뜻이에요. 再见! 好. you